아버지! 오늘도 영 못 드시네. 왜요? 맛이 없어요? 아니야. 아유, 맛있네. 맛있어. 어여, 먹어. 아버지, 배 좀 드셔보세요. 이거 아주 맛있네. 부드럽고. 그래. 아주 맛있겠구나. 많이 먹어라. 몇 입 못 드시네. 입맛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치아가 아프신 거예요? 요즘 들어서, 좀 아파서 그래. 그래. 진작에 말씀하시지. 병원부터 가봐요, 어서.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셔야겠죠? 그렇긴 한데요. 지금 드시는 약이 있어서 임플란트는 못 하시고요. 이 부분 틀니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약 때문에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요? 네, 어르신께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맞고 계셔서 임플란트가 불가합니다. 부분 틀니를 추천드려요. 복용하는 약 때문에 부분 틀니를 하게 된 70대 어르신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유철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사연자를 살펴보니까 약 때문에 임플란트가 어렵다라는 사연자분의 이야기 만나봤는데 또 틀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틀니가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틀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틀니는 치아가 상실된 경우 그 치아를 수복해주는 인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로 이제 노화나 질병 그리고 사고 등으로 치아가 많이 빠졌을 경우에 사용되게 되고요.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모를 심미적으로 만들어주는 데 사용하는 틀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틀니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전체에 들어가는 전체 틀니와 치아에 걸어서 만드는 부분 틀니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상황에 맞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노화,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틀니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틀니를 하게 되는 사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으로 고정성 보철물을 사용해서 회복하는 걸 생각하는데 네. 이제 다발성, 그러니까 치아가 많이 빠진 경우에는 틀니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제 틀니를 하게 되는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거나 심한 치주 질환 아니면 외상, 충치 등으로 치아가 많이 없거나 선천적으로 결손된 경우 이런 경우엔 틀니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치아를 이제 다발성으로 잃게 되는 경우 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고 네. 아래도 이제 남아있는 치아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러게요. 이런 경우에도 틀니를 고려하고 네. 이렇게 치아가 많이 부러지거나 많이 없어서 씹지 못하는 경우도 틀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임플란트의 발달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다발성 치아 상실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틀니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사연에서 만나본 분은 전체 틀니가 아니라 부분 틀니를 또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저희가 부분 틀니를 하게 될까요? 네, 이제 부분 틀니는 잔존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자연 치아의 일부가 남아있을 때 부분 틀니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치아가 상실된 공간으로 쓰러지게 되고 당연히 음식도 잘 못 씹게 되고 앞니가 없는 경우에는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안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틀니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임플란트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다발성으로 치아가 없더라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네.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드시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치아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뼈가 남았는지 상태에 따라서 부분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체가 아닌 부분 틀니를 했을 경우에 혹시 부분 틀니로 다른 치아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부분 틀니에 장단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민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틀니는 전체 틀니하고 달리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고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전체 틀니보다는 유리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제 부분 틀니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면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아무래도 고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틀니가 좀 경제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만 65세 이상에서는 틀니 혹은 전체 틀니가 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면에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에서는 평생 2개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발성 치아 상실의 경우에서는 회복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틀니는 임플란트에 비해서 완성 시기, 그러니까 치료 회복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치아를 회복하고 싶은 경우에는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틀니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네네. 틀니를 쓰는 경우 딱딱하거나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끈적한 음식들을 먹을 때 치아가 틀니가 잘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잇몸 위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잇몸에 상처 나기가 쉽고 네.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민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아있는 치아에 걸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에 많은 힘이 가해지면서 남아있는 치아도 손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 진짜 그렇군요. 이제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환자의 상태나 네. 남아있는 치아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 틀니 치료 기준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연령 혹은 상황별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틀니의 치료 기준은 환자의 이제 구강 상태라든지 남아있는 치아, 환자의 전신 상태, 생활 방식 등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연령대에 따른 부분 틀니 적응증을 좀 보면 20대에서 40대는 치주 질환보다는 뭐 외상이라든지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발성보다는 몇몇 치아를 잃게 돼서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못하는 경우 부분 틀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40대에서 60대는 아무래도 20대보다는 치주 질환이 좀 더 많아지면서 치아 상실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분 틀니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6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노화도 있고 잇몸 건강이 약해지면서 네. 다발성으로 잃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전체 틀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 틀니 치료는 연령에 따라서 선택한다기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구강 상태나 건강 상태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실제로 매할머니께서 틀니를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는 이제 틀니를 빼가지고 닦는 모습도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에 대한 번거로움도 많이 있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이제 틀니는 네. 뺐다 꼈다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입 안에도 있고 네. 입 바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게 청결입니다. 그렇죠. 전체 틀니나 부분 틀니나 네. 관리법은 동일한데요. 민수 씨는 틀니는 무엇으로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니는 당연히 치약으로 닦아야겠죠. 저희가 사용하는 치약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틀니는 치약으로 닦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틀니는 치약으로 닦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로 닦습니까? 그냥 물로만 닦습니까? 비누? 틀니는 틀니 전용 세정제를 닦거나 네. 틀니 전용 세정제가 없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퐁퐁, 오. 식기 세정제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세제요? 주방세제. 왜냐하면 치약에는 마모제가 들어있어서 네네. 그걸로 틀니를 닦게 되면 틀니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서 아, 그래요? 거기에 세균이 침투하고 치석이 쌓이기 때문에 절대 치약으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남은 치아는 네. 치약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럼 좀 이렇게 주의할 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틀니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노령층이시다 보니까 손에 힘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틀니를 자주 떨어뜨리시게 되는데 틀니가 떨어지면 깨지거나 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닦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틀니를 깨끗하게 한다고 끓는 물에 소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틀니를 끓는 물에 소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틀니가 변형이 돼요. 틀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틀니는 끓는 물에 소독을 하면 안 되고요. 오. 그리고 잘 때는 꼭 빼서 찬물에 담그거나 세정제에 담가서 쓰셔야 됩니다. 이제 사람의 잇몸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틀니가 잘 맞다가도 아픈 곳이 꼭 생기기 때문에 꼭 항상 아프시면 오셔가지고 점검도 받으시고 네. 오래 사용하시면 교체도 하셔야 돼요. 틀니를 이제 착용한 상태에서 자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네. 틀니는 잇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하루 종일 틀니가 잇몸 안에 있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잇몸도 밤새 틀니에 눌려 있기 때문에 잇몸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잇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에 잘 때는 꼭 틀니를 빼주시고 잇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잘 때 이 틀니를 물에 담궈 두셔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이 물은 뭐 수돗물이나 생수 상관없을까요? 네. 물은 아무런 물이나 상관은 없고요. 차가운 물, 시원한 물을 쓰시는 게 좋고 뭐 안 되시면 뭐 미지근한 물 정도는 괜찮습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되고 네. 어떠한 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인공적인 틀니나 임플란트보다 우리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치아 건강은 좀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평상시에 치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올바른 양치질로 하루 3번 꼭 양치질을 해주시고 음식물 잔사가 끼지 않게 구강, 치실이나 네. 치간 칫솔, 워터픽 같은 구강 보조용품을 꼭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한 정기 검진도 꼭 잘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또한 충치가 생기거나 네. 뭐 잇몸병이 있어서 이가 아프다 그러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아무래도 올바른 치아 습관은 구강 건강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작은 실천들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상한 치아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예방만이 가장 효율적인 치아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기찬 클리닉 오늘은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유철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